정보처리 달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5월 7일 정보처리 기사 1회 실기시험이 있던 날이죠. 합격하고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갔다 오시느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보처리 기사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것들 공부하시냐고 정말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해가지고 5월 5일날 쉬는 날이었으니까 연차 내시고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는 거고 아직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불합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음 시험 저하고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쓸어야죠. 우리 그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걸로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 또 있으니까 얘가 무슨 그 공무원 시험처럼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번 있는 거니까는 조금만 더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실기시험 총평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남들 놀 때 못 노시고 그리고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시냐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문제들 좀 분석을 하면은 좋은 문제가 있었고 나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일단 좋은 문제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두라든지 언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이용한 회복 기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어. 그리고 오더바이, 스코어, 스코어를 기준으로 DESC 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셀렉트문 계속 정리를 하면서 오더바이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 SQL문 알고 있니? 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경계값 분석이라든지 동등분할 기법이라든지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블랙박스 기법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좀 그 좋은 문제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NUI 우리가 GUI도 있었고 CLI도 있었고 NUI도 있었고 AUI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NUI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NUI다. 너 유저 인터페이스 아니? 분명히 NUI 알면은 CUI도 알 거고 CLI나 CUI나 똑같아요. GUI도 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스 테스트. 테스트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폭포수 모델에다가 테스트 과정을 얹은 거를 V 모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스 테스트.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실제로도 많이 쓰여요. 너 단위 테스트 했니? 통합 테스트 하니? 관통 테스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관통 테스트 같은 경우에 통합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모르셔도 돼요. 그냥 실무에서나 쓰이는 용어들이니까.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 자, 그리고 데이터 삭제 시 원하지 않는 다른 데이터도 삭제되는 현상이다. 요 같은 경우에는 삭제 이상이었잖아요. 요 삭제 이상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너 정규화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유일성이라든지 최소성이라든지 유일성 같은 경우에 슈퍼키가 유일성만 만족하는 거고 나머지 키들 걔네들은 유일성하고 최소성하고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상당히 좋은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태틱이라든지 다이나믹, 그 테스트에서 정적 테스트냐 동적 테스트냐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알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8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너 진짜 공부했니? 공부했으면 이 정도 쓸 수 있어야 돼 라고 물어본 문제여서 이 8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문제이다, 괜찮은 문제이다 생각하셔가지고 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문제, 두 번째로 프로그램 문제들이 있었죠. 이번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예전하고 틀리게 결과값을 쓰시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괄호 채우기라든지 파이썬에서 좀 생뚱맞은 문제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럼 그렇게 나올 거냐? 그렇게는 안 나와요. 지금 이번에 출제하신 분이 약간 그 출제하시는 분들마다 좀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냈을 뿐이지 아마도 포인터라든지 배열이라든지 2차원 배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종종 등장을 할 거다. 자료구조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자료구조 안 나와요. 자료구조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만들어서 니들이 프로그래밍 해라 라고 나오는 건데 그렇게 문제가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로직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은 요 프로그램 문제들도 상당수 맞춰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바에서는 2000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 나왔고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얘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파이썬 컴파일 버전이 있거든요. 2점대 버전하고 3점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2점대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A 한 다음에 뭐 이렇게는 하고 20, 콤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라. 그래갖고 혹시라도 이렇게 쓰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이의제기 못하니까 이의제기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요것도 맞게 해줄 거고 요것도 맞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컴파일 버전이 2 버전인지 3 버전인지 거기서 안 나왔을 거 아니라 컴파일 버전 3으로 하시오. 파이썬 3 버전으로 하시오. 그렇게 문제 분명히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쓰신 분들은 이의 제기하세요. 그러면은 모두 답 처리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익스텐드 그리고 팝, 뭐 리버스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것들 함수들이 나왔는데 자, 사실 함수들 내는 거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파이썬에서 이제 그 함수라든지 문자의 슬라이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난해한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바에서 스레드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도 좀 차라리 자바의 객체 지향 문제를 내시지 이런 스레드에다가 뭐 생뚱맞은 그런 클래스를 갖다가 뉴 시킨다는 그런 거 자체도 상당히 좀 아무래도 요번 문제 내신 분들은 그냥 교재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바 교재 만드시는 그런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내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은 이제 스레드 같은 거 많이 공부를 하시니까. 어쨌든 요것도 조금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C 언어 재기함수 나왔죠? 재기함수 120 나온다고 하는데 박스 그린다는 거 박스만 잘 그리셨으면은 충분히 맞추셨을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 깨알 C 언어 특강 들으신 분들은 다 맞추셨을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을 거예요. 자, 또 나왔죠? 그래서 C 알고리즘 29 요거 나왔는데 뭐 이거 최대 공약수인가요? 그거 나왔는데 얘 가지고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예 시험 범위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얘는 실제로 프로그램 써라. 제가 유튜브에다가 피보나치 수열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따로 공부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조금 더 제대로 나오면은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만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뭐 맞추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에 이제 C 언어 괄호 나오는 거 나왔는데 이거는 좀 여러 번 연습을 했어야 돼요. while에서 이런 부등호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뭐 홀수나 짝수나 이런 것들 했으니까 퍼센트 연산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값들 떨궈야 되니까 나누기 연산자 쓴다는 거, 이런 것들 나왔는데 사실 프로그램 문제에서는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 틀리게 조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하급 난이도에 하급 난이도. 얘를 너 프로그램 알고 있니? 라는 난이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진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공부를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한 거라서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출제되는 거는 정말 앞으로는 조금 힘들 거고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이해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이쪽 강화시켜가지고 낼 거예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런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바를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객체지향을 배우는 거잖아요. 객체지향 언어가 자바가 대표적인 거니까 객체지향의 대표적인 언어가 자바이기 때문에 객체지향 특징을 내야지. 근데 자바에서 그런 쓸데없는 아주 생뚱맞은 그딴 문제들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프로그램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참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했다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몇 문제가 있는데 일단 레이드 첫 번째 1번부터 나왔다면서요. 레이드 0번인데 레이드 0번 같은 경우에 스트라이핑 쓰는 거고 레이드 1번 같은 경우엔 미러링 쓰는 거고 뭐 나머지 것들이 이제 뭐 해밍 코드 쓰고 페리티비트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레이드 버전들이 쭉 있는데 사실 레이드는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일반에 나오는 거거든요. 전자계산기 구조. 저장장치의 구조니까 운영체제가 저장장치는 아니잖아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저장장치가 아닌데 생뚱맞게 이런 문제들을 가끔씩 내시더라고요. 뭐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있기는 한데 저도 이거를 교환에다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써보긴 했는데 좀 너무한 문제 중에 하나였죠.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임시키 무결성 프로토콜 얘는
근데 교수님 학술대회 나오셨나 봐. 이거 뭐 하시려고 된 거예요,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좀 내신 분들, 아휴, 그래요, 좀. 그리고 J유닛이라는 거, 뭔가 자바로 만든 단위 테스트 도구인데, 우리가 X유닛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X유닛. X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언어의 단위 테스트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J유닛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마이너한 거죠. 이런 것들도 좀은, 얘는 그 필기에서나 나올 그 정도 수준이지, 얘가 실기에까지 끌고서 올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SMS하고 PIMS라는 게 있었잖아요. ISMS하고 PIMS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ISMSP라는 게 있었고, 얘도 정보보안 쪽에서 나오는 문제이지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ISMS 뒤에다가 P 쓰신 분이 있던데 P는 아니에요. 얘는 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개인정보 보호인 거고, 얘는 정보보안 그 관리 체계인 거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P를 쓰려면은 그 개인정보 보호까지 들어갔어야지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20문제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을 때 앞단에서 8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냈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들 잘 구성을 하셨고, 뒤에 프로그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이너한 문제들, 좀 수준 떨어지는 문제들, 그 대학교에서 조금 그 중간고사로 볼 만한 문제들을 조금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려면은 포인터라든지 그리고 객체지향 이런 것들을 조금 앞으로 그렇게 내주셨으면 하고, 너무했다라고 하는 문제들,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그래요. 얘는 좀 그래요.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워터링 홀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은 공격 기법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공격 기법을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너 공부를 했니? 라고 물어볼 때는 그 전체적으로 보안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대칭키라든지 비대칭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이런 문제들을 내신다는 게 조금 좀 그래요. 어쨌든 너무했다라는 문제들이 5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문제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복원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그 카페에다 올리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20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고 나오셨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원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복원을 완료할 수가 있었고,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기출해설 특강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요것들을 기반으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제가 기출해설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20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20문제 중에 별로 쓸데없는 문제가 5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들을 판단을 하려면은 한 25문제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좋은 문제 20문제 내는 거라. 그리고 5문제는 교수님들 학술대회를 하시든 뭘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차라리 25문제를 내가지고 진짜 공부를 했는지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들을 가른 다음에 얘 5문제는 학술대회를 하시든 뭘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이런 20문제에다 5문제 낑겨 넣게 되면은 좀 진짜로 공부한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난 시험 불합격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범위라도 작아? 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요. 소프트웨어 공학도 있어야 되죠. 정보보호론도 해야 되죠. 프로그램 언어, C 언어, 파이썬, 자바 3개 다 해야 되지. 운영체제 해야 되지. 네트워크 해야 되지. 이런 쓸데없는 용어까지 어떻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쓸데없는 용어 내시려면 25문제, 원래 20문제, 25문제 출제하신 다음에 그럼 25문제 내시라고. 그리고 5문제는 학술대회를 하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럼 20문제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합격할 수 있잖아요. 왜 쓸데없이 5문제 여기다 집어넣냐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도 불합격하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지.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냥 좀 그랬어요. 좀 그 문제들을 보면서 좋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낼만하구나 라고 했는데,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조금 더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조금 더 내시려면 문제 모자라. 그럼
원래 20문제, 25문제 출제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0문제, 25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25문제에다가 20문제 좋은 거를 녹이시라고. 그러면 출제할 것도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려내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좀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넓고 한데 이렇게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불합격하는 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속상해요, 속상해.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좀 그랬다. 그 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진짜 물론 레이드가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2019년도까지는 레이드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근데 그 2020년도부터는 저장 장치가 빠졌잖아요. 그 컴퓨터 구조에 들어가는 거라서 만약에 내려고 하면은 다시 출제 범위에다 집어넣고 내시든지 좀 그래요. 아니면 25문제로 늘려서 좀 내주시든지. 자, 그랬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어쨌든 좀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좀 너무 아쉬웠어요. 막 글 올라오는 거 보고 댓글 달리는 거 보고 댓글 달리는 거 보고 그러면서 좀 속이 상했어. 진짜 차라리 25문제를 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은 제가 막 화내고 막 욕하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25문제를 내세요. 그리고 나서 20문제는 좋은 문제를 내시라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가름이 딱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소연 조금만 할게요. 지금까지 실기 준비를 하면서 원래 지난 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그 공지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험 공부하기도 바쁘시니까. 제가 작년에 정보 처리 준비를 하면서 있었던 자료들이 다 날라갔어요, 사실. 다 이제 못 쓰게 됐죠. 깨알 시언어 특강이라든지, 깨알 자바 특강이라든지, 본강이라든지, 기출해설 특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못 쓰게 된 거야. 그래갖고, 제가 작년 12월 달, 원래는 올해 강의를 안 하고 교재나 쓰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엔잡하고 잘 얘기가 돼가지고, 좀 급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교환 만들면서, 시언어 특강 찍고, 자바 특강 찍고, 막 찍다 보니까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5월 며칠 전까지 매일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잘 들어주시고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들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감사드려요. 제 장비들 저 사실 장비들 고장날까봐 되게 노심초사를 했거든요. 사실 다 중고로 산 거예요. 얘 전자칠판 빼고 얘만 새 거. 얘 새 거지. 새 거야. 아주 좋아. 얘 좋은 거예요. 얘 빼고는 다 중고예요. 저기 있는 카메라도 40만 원 주고 사고 여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도 10만 원 주고 샀나? 그리고 저기 있는 테레비도 있어요. 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테레비가 있는데 제 당근마켓에서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주고 사고 여기 이제 조명들 있거든요. 조명들 2만 원, 개당 2만 원씩 해가지고 샀는데 이거 진짜 고장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이거 고장나면 진짜 어떡해. 돈도 없지 막 그러니까는 되게 노심초사했어요. 이것도 다시 가지고 와서 세팅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어쨌든 잘 버텨준 장비들한테 너무 고맙고 코로나한테도 고마워요. 나한테 안아준 게 정말 고마워요. 이제 와도 돼. 이제 걸려도 돼. 이제 코로나 괜찮아. 일주일 앓으면 되지.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되게 좀 그랬어요. 식당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갔어. 오늘 갔다 왔지. 그래서 오늘 2시까지 이렇게 문제들 보다가 진짜 오랜만에 식당을 갔어요. 식당 가서 이제 순두부찌개 하나 먹고 그리고 딱 출근을 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시험 보고 오시냐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합격하신 분들 아직까지 조금 애매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들 합격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합격자 발표 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아쉽게도 불합격하신 분들은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 꼭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5월 7일이고 내일 5월 8일이잖아요. 5월 8일 날은 어버이날. 그래서 저 원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자란 게 수원이에요. 그래서 수원에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갖고 저도 요거 촬영하고 올려놓고 수원으로 우리 엄마 보러 우리 어머니 보러 달려가려고요.
저희 어머니 나이가 저보다 띠동갑이에요. 저하고 24살 많으시니까는. 그래서 67이신데 학교 다니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저희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이세요. 그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니시거든요. 공부를 엄청 잘하셔. 뭐 영어를 맨날 깜지하면서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진짜 다들 뭐 직장인 분들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 정말 존경스럽고 조금만 더 힘내시자고요. 저희 어머니도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올해 아직 시험 2번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학습 방법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2회 대비해가지고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찍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냥 그 힘들게 시험 보고 오셨으니까는 조금 다리 뻗고 2다리 뻗고 소주도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 동생하고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시험 보고 오시냐고 이렇게 날 좋은 날 시험 보고 오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또 합격하신 분들도 종종 와주세요. 제가 소주 먹는 방송도 할 테니까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